예상키를 얼마나 믿으세요? 혹시 그 자녀분들은 예상키 검사를 해보셨나요? 예상키 검사를 하고 예상키가 좀 작게 나왔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검사를 하고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?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하고 러시아에서 예상키가 작을 것 같아서 아이가 왔습니다. 키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부모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하이키 한의원에는 일본, 중국, 필리핀, 싱가폴, 태국 이런 나라에서도 많이 옵니다. 이렇게 와서 성장치료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가시는데요.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자녀의 예상키를 확인하고 예상키가 좀 작게 나오면 이렇게 이제 클리닉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잖아요. 그 부모님들의 목표는 그거예요. 그냥 평균 키 정도까지 컸으면 좋겠다 라든지 평균 키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기대를 갖고 오시는데, 외국인들도 그런 마음은 부모님으로서 거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예상키를 어떻게 검사를 하고, 그리고 예상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, 예상키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. 예상키는 그냥 예상을 해본 거예요.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아이가 얼마까지 클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본 거기 때문에 5년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어머님은 예상키가 좀 크게 나왔다고 아주 기뻐하시고, 어떤 어머님은 예상키가 좀 작게 나왔다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시는데요. 저도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면서 예상키가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진짜로 어떤 어머님은 못 믿겠다, 왜 2년 전에는 예상키가 180까지 나온 우리 아들이 왜 지금 검사를 하니까 예상키가 170이 안 되느냐 라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는 부모님도 봤습니다.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, 왜 예상키는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느냐, 그리고 왜 예상키가 컸던 아이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예상키가 작아지느냐,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. 어떤 검사는요, 유전키를 중심으로 예상키를 검사를 해요. 어떤 검사는 현재 키를 중심으로 예상키를 계산을 하고요. 어떤 검사는 뼈 나이를 중심으로 예상키를 검사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하이키 한의원에서는 유전도 고려를 하고요, 뼈 나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예상키를 말씀드리거든요. 어떤 변수를 얼마만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상키 결과가 달라집니다. 이거는 뭐 2차 방정식, 3차 방정식 같은 거예요.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변수를 몇 가지를 고려해서 예상키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예상키가 달라집니다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론 유전이에요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춘기입니다. 사춘기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상키는 뭐 5에서 10cm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사춘기가 없을 때, 초등학교 저학년, 1학년, 2학년 때 예상키 검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. 그 나이에는 사춘기를 걱정하지 않거든요. 사춘기가 조금 빨리 온다 해도 3학년이나 4학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, 2학년 때는 사춘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상키를 검사합니다.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, 남자아이들은 180 이상, 여자아이들은 160대 후반 정도까지 누구나 다 크는 걸로 예상키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성장판이 닫히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딱 제한이 됩니다. 여자아이들은 2년 좀 많이 클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, 남자아이들은 한 3년 정도 크는데 그 이후에는 키가 잘 안 큰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키 계산하는데 사춘기가 빨라지면 예상키가 그만큼 작아집니다. 예상키 계산할 때 유전적인 영향, 그리고 사춘기가 언제 시작됐는지, 이 변수가 꼭 필요한 거고요. 그 외에 아이들 건강, 소화기 상태가 튼튼한지, 알러지 질환은 없는지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잘 크고 있는지, 최근 1, 2년 사이에 키가 잘 크고 있는지 잘 안 크고 있는지,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. 또 중요한 변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. 그 아이가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좀 일찍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지, 아니면 매일 늦게 자고 잠도 깊게 못 자면서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러는지, 이런 생활 습관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. 물론 건강이나 생활 습관 이런 변수는 예상키에
아주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어떤 아이들은 그 1, 2cm가 더 크고 싶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하이키에서는 이 많은 변수를 다 충분히 고려해서 예상키를 말씀드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상키가 좀 다르게 나와요.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예상키하고 하이키 한의원에서 검사한 예상키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봤습니다. 오히려 예상키가 작게 나와서 어머님들이 좀 언짢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예상키는 정확도를 좀 높여줘야지 막연히 이 아이는 이만큼까지 클 겁니다, 걱정하지 마세요,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키가 클 수 있으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, 그러면 예상키보다 조금 더 클 기회가 생긴다,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요, 예상키를 100% 믿지 마라. 하이키 한의원에서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100%가 아닙니다. 그냥 예상키입니다. 그 키가 그대로 미래에 확정되는 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예상키는 예상키이고 그 사이에 어떤 노력, 가령 이런 것도 예상키에 큰 영향을 줘요. 성장치료, 하이키 한의원에서 성장탕 처방을 받는다든지 하면 예상키에서 크게 플러스가 됩니다. 그 성장기 동안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예상키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요, 그 예상키만 믿고 계시지 말라는 뜻이에요. 예상키는 그냥 예상만 해본 거다. 그래서 예상키가 크게 나왔다, 우리 아들 180까지 예상키 나왔어 하고 기뻐하시지 마시고요. 그러면 180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, 예상키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검사는 해보시되 그 결과가 100% 그대로 현실로 반영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 예상키까지 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, 만약에 예상키가 좀 작게 나왔으면 그 예상키를 어떻게 해야지 플러스해서 예상키보다 더 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.